임대료 낮춰라. 나 이 가격에는 못 들어오겠다. 그렇지. 자, 6번째 이야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착한 임대인 운동. 지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왜 임대료 안 내리냐? 안 깎아주면 못된 임대인이냐? 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잠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최근 발생된 사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에서는 마찰도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지 못한 임차인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호소하는 한편 여유가 없는 임대인들은 인하를 요구하는 임차인들에게 곤욕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달 17일까지 전국적으로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임대인은 2,298명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동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위기의 상황에 임대료를 안 내리고 있으면 소상공인들이 떠나면서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한 공동화가 나타나고 건물의 가격까지도 내려가는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긍정적으로 생각해보라 라는 시그널도 나오고 있는데, 자, 임대료 꼭 내려줘야 되나요? 그거는 자기가 알아서 할 문제지. 이렇게 언론에서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월권 아닌가? 영향을 미칠 수는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기사에서 얘기하는 부분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임대료를 내려주고 안 내려주고는 임대인이 선택할 문제인 거고, 임대료를 안 내려줬는데 임차인이 망했어. 그리고 사람이 다시 안 들어와. 다시 넣으려고 봤더니 예전 임대료를 내려는 못 놓고 더 싸져야지, 뭐 예를 들어서 놓을 수 있다고 하면 결국은 나한테 손해로 돌아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임차인이 안 망하고 이 자리에서 지금 몇 달 잘 할 수 있게끔 해주면, 그렇게 해서 계속 자리를 채워주고 가면 그게 궁극적으로 더 이득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상생인 거죠. 그러니까. 뭐 그걸 갖다가 안 내려준다, 원망을 안 깎아주면 못된 임대인인가,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네. 근데 이 와중에 올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 소장님이구나. 아니야, 나는 임대인이 아니니까. 나는 상가 이런 건물 갖고 있지 않으니까. 근데 주변에 보니까 올해 2월에 임대료 작년보다 5% 올려서 재계약하신 분이 있어요. 예, 코로나가 먹고 피도 눈물도 없어. 깎아주는 거 이런 거. 예, 마음이 아프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저는 임대료 선납했어. 제가 쓰고 있는 사무실은 임대료가 그렇게 비싸진 않은데 올해 10월달 임대료까지 다 내버렸거든요. 예, 짱이죠. 예. 대단하다. 이게 현금이 많으니까 세금 신고하기 직전에 경비로 떨려고? 그런 거는 아니고, 네. 이게 임대료가 사실 큰 금액이 아니다 보니까 네. 매달 내면 까먹어서 원래 선납하고 몇 달 이렇게 하긴 했는데, 아무튼 저는 일단 사실 몇 달 밀려 있었거든요. 한꺼번에 이렇게 해서 좀 내드렸지.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도 듭니다. 초기에 사태가 발생되고 나서 정부에서 임대료를 인하를 해주면 50%는 정부에서 보조해주겠다라는 식의 발표가 있었는데 확인해본 결과 말뿐이었지 시행되고 있는 건 없는 것으로. 뿐만 아니라 이런 식의 문제들이 생기게 되면 임대인들에게 임대료를 내려줘라 얘기할 게 아니라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무슨 뭐 소득세라든지 뭐 어떤 지원금이라든지 뭐 어떤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해줘야 되는데 정부의 대책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미흡한 부분도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지금 뭐 없잖아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조금 고민해야 될 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코로나19가 짧게 안 끝날 가능성이 있어요. 짧게 안 끝날 가능성이 있다고. 왜냐하면 치료제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늘어질 수 있거든. 그러면 짧게 안 끝난다고 생각하면 망하는 가게들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밖에 나가도요 심각해요. 뭐 예를 들면 어지간한 식당 예약 이런 거 다 필요 없고요. 그냥 가면 다 되고요. 뭐 15일 전에 예약해야만 갈 수 있던 식당도 그냥 가면 돼요.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장사가 안 됐던 식당들은 요새 아예 사람 자체가 없어요. 저희 동네에도 아예 그냥 네. 문 닫고 영업 안 한 지 꽤 된 가게들도 있고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장사해서 가게 사장님들이 떼돈을 버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직원들 인건비 주고 비용 내고 임대료 내고 해서 자기 이제 인건비 조금 더 벌어가는 수준이잖아요. 근데 한 달 장사 못하고 2달 장사 못하면 적자가 쌓이면 이게 계속 이런 식으로 이어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무슨 선택을 하게 되냐면 차라리 그냥 접자. 이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적자가 왜냐하면 결국은 매달 쌓이는 그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앞으로 얼마를 더 일해야 되는지 모르는 건데 차라리 그러면 이 상황에 접자 이런 판단을 하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 경우들이 나올 건데 이게 예를 들어서 6개월 더 간다고 생각해봐요. 6개월 더 간다고 생각하면 심각하죠. 예. 그냥 한 달씩 가다가 6개월 가는 거랑 6개월 더 갈 거다, 1년 더 갈 거다를 알면 아예 그냥 지금 접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거든. 근데 이게 우리가 지금 예측할 수 없다는 게 이런 어떤 그런 공포감의 원인이 되는 거죠. 그 한편 그런 것도 있어요. 요새 들어보니까 그 상가를 전문적으로 중개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잔금 칠 때마다 장난이 아니랍니다. 그렇지.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잔금 쳤는데 네. 지금 공격적으로 여기에 지금 가게 깔아놓으면 뭐 할 거야? 오픈빨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상가를 계약할 때는 보통 권리금 계약, 그다음에 그 임대차 계약 그렇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실제 따지고 보면 10%밖에 안 된단 말이지. 장기적으로 운영이 안 될 경우에는 계약금 포기하는 게 더 이익일 수도 그렇죠. 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차인은 포기하겠다. 나가는 사람 무슨 소리냐. 지금 다 뭐 정리하고 뭐하고 다 했는데 무슨 소리냐.부터 시작해서 임대료 낮춰라. 뭐 나 이 가격에는 못 들어오겠다. 그렇지. 권리금도 나 그 권리금 못 주. 그냥 그러니까요. 권리금 계약금 주고 날리고. 그러니까 임대료 보증금 준 거 날리고. 지금 맞아요. 그래서 상가 쪽 관련돼서는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시청자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라는 건 좀 알고 계시면 대응을 하시는데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머리가 아파 죽겠대요. 그렇지. 네, 중개업소들이. 그리고 상가 보러 오시는 분들이 없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무슨 상가 창업을 생각할 거야. 그냥 업계 자체가 엄청나게 축소될 것 같은데. 예. 부동산 중개업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중개업 창업하시려고 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제가 엊그저께 그 온라인 실시간 세미나 진행할 때 말씀드렸어요. 일단 마음 비워라. 마음 비워라. 권리금이 빠질 수 있다. 빠질 수 있다가 아니라 빠진 건 이미 알고 있지. 아직 안 빠졌어. 아직 안 빠졌어? 왜냐면 그동안 좀 벌어놓은 게 있으시더라고. 그래서 아직 안 빠졌어. 빠질 수 있다. 그러니까 기다려라. 그러면서 동시에 그럼 나머지 기간 동안에 뭐 할 거냐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들을 알려드렸거든요.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네오비 된다. TV를 보시면 그 실시간 방송해놓은 거 남아 있어요? 안 남아있지. 다 물처럼 사라져버렸네. 라이브 하시면 그런 핵심 키워드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라이브를 꼭 보세요. 네오비 TV. 실시간 라이브 뜨면 알림 눌러놨다가.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